25학년도 대수능 생투 총평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 총평 영상을 25학년도 수능 이후에 응시하실 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25학년도 수능을 응시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을 위해 보실 수도 있는데 아무쪼록 이제 수능 치르신 분들이라면 너무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에세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국어 수학은 상대적으로 평이하고 과학 탐구가 또는 이제 탐구가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당일날은 아니고요. 살짝 넘어간 새벽입니다. 이제 제가 쭉 시험지를 보고 제가 지금 화원화투, 물원, 물투, 생원, 생투 다 풀어보고 생원 총평 찍고 온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대조군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과학 탐구 경향과 수학도 제가 이제 풀어봤는데 네, 변별력이 탐구에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즉 이제 전반적으로 25학년도 수능은 탐구가 좀 변별력이 있는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밑밥을 깔고 있죠. 항상 이제 저는 그 절대적으로는 모든 시험이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현장감을 무시할 수 없죠. 현장감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단일 시험으로는 모든 시험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나 그 저희 탐구가 8개잖아요. 과학 탐구를 이제 S로 봤을 때는 8개인데 적어도 이제 제가 풀어본 과목 중에선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생투가. 이건 제 숙련도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푸는데 제가 13분이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대조군을 좀 세팅을 해서 좀 관찰을 하면 그 23학년도 수능 생투보다는 2단계, 3단계 정도 쉽습니다. 그리고 24학년도 생투보다는 0.5단계 정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25학년도 생원보다는 2단계 정도 쉽습니다. 1.5단계에서 2단계 정도 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면 근거가 있어야겠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난이도나 이제 그해 등급 컷 관련을 예상을 하거든요. 일단 제가 푸는데 걸린 시간은 13분이 안 걸렸고요. 그 등급 컷은 필수 시절이었으면 무조건 50이에요. 이거 투과목 필수 시절이었으면 무조건 50일 텐데 올해 9월 평가원 생투가 1컷이 제일 낮았어요. 45점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시험이 매우 어려웠냐? 그건 아니에요. 시험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쉬웠다라는 건 다 이제 대조군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겁니다. 모든 시험은 어려워요. 모든 시험은 어려운데 이 시험지가 사탐론을 고려하더라도 45에서 47에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탐론에 영향이 없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45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의 표본은 이제 매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이트에도 등급컷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정확한 등급컷은 알 수 없으나 아마 이제 43, 44 그 정도에서 아마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 날에는 45에서 47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핵심 문제는 이렇게 6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쉽다고 말씀드렸던 근거 중에 하나가 그 비킬러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거였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왼쪽 문제하고 이제 비주얼만 비교해 보셔도 제가 이제 파이널 시즌에 이런 자료 해석 유형 되게 많이 풀어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나 물질 대사가 어려울까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이런 유형을 많이 이제 자료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그냥 푸시면 되는 난이도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비킬러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 일단 23학년도 대수능이 대조군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필수 시절입니다. 필수 마지막 해. 보통 이제 다른 시험으로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피트도 가장 마지막 해가 고점이었거든요. 이제 투과목 필수의 가장 마지막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22, 23 중에 어떤 시험을 고점으로 두는지는 다를 수 있으나 그래도 극대점 근처는 되는 시험인데 이 시절에는 이제 8개 정도가 필수 문제였어요.
이제 다른 계통이나 조금 더 자료해석 유형이 하나가 더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25학년도 수능에서는 제가 꼽아드린 개수가 6개죠. 그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뭔가 똑부러지게 말을 이제 객관적으로 엄청나게 잘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강사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말해야 될 거는 단정적으로 말해드리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쉬웠던 것 같습니다. 25학년도 9편과 25학년도 수능이고요. 거의 이제 유사 논리가 활용이 되고 유사 논리로 풀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23학년도 대수능보다는 쉽고요. 저희가 디올 엔지에서는 이와 같이 비슷한 문제로 연습을 하신 바가 있어요. 수소결합 총개수 나와 있고요. 기억과 니은 원문자에 대한 정보 나와 있고요. Y에 대한 정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문제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선지 똑같죠? 첫 번째 핵심 문제였고요. 두 번째 핵심 문제. 왼쪽, 오른쪽 모두 이 K 꼴이죠. 이것도 제가 이제 막판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훈련을 시켜드렸었는데 똑같이 쉽게 나온 것 같아요. 9평 수능. 그리고 이제 당의 9평 경향은 이제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공부법 가이드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당의 평가원, 그리고 10월 교육청, 그리고 EBS 이렇게는 외우듯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특히 수능 완성. 그렇게는 이제 보통 저희가 국어 수학 공부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거의 50%는 공부를 하는 게 맞잖아요. 저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는 외워가셔야 되는데 9평하고 거의 흡사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흡사하게 나왔고 저희가 그리고 이제 24학년도 대수능보다는 쉬운 것 같고요. 또는 비슷한 것 같아요. 24학년도 대수능하고는 살짝 쉽거나 비슷하고요. 25학년도 디올 엔지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문제로 훈련을 하신 바가 있어요. S값 그리고 K로 똑같고요. 왼쪽 문제는 이제 상수 조건을 어떻게 색출해야 되는지 이 DNA 정보를 조금 더 추상적으로 줬죠. 조금 더 추상적으로 줘서 프라이머와 염기서열 내에서 방향성을 색출해야 되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훈련을 했던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도 순식간에 푸셔야죠. 이거 6평에도 나왔고 9평에도 나왔고요. 그 볼륨 5에서 제가 이제 이 물질대사 저해제 가지고 어떻게 평가원이 연계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6, 9평에 모두 출제가 되면 수능에는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높아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같은 경향으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 주제는 24학년도 대수능, 25학년도 6평, 25학년도 9평 전수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바로 풀고 넘어가셔야 되는 유형인 거고 전사인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능 통틀어서도 그래도 모든 어지간한 투과목 시험은 20분 내로 끝내긴 하지만 이렇게 빨리 끝낸 적은 많지 않았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점점 그래도 뭔가 시냅스의 연결이 점점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시험을 풀었던 시간이 가장 단기간이었던 이유가 이게 아니었나라고 싶은 게 저희가 생투는 굉장히 디오렌지 한 권으로 압축적으로 공부를 했으나 거기서 다 나왔어요. 저는 한 300문제 찝어드려서 거기서 5문제 맞추는 것보다 한 50문제 찝어드려서 전수 다 맞추는 게 더 단위 시간당 효율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왼쪽 문제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표 양상이 똑같고요. 2가지 넣어준 거고요. 5에 2가지 넣어준 거고 왼쪽 문제가 조금 더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서 이것도 공부를 잘 하셨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집단유전 같은 경우에도 네 거의 제 생각에는 동일 문제를 연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비례상수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EBS 문제랑 그리고 이제 그 EBS 문제에 대한 제 인사이트로 이렇게 나오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변형을 했더니 수능이 됐네요. 비례상수가 똑같고 이제 빈도에 대해서 선생님 이거 빈도가 2분의 1이고 이 빈도 같잖아요. 다른 거 아닌가요? 개체수가 2배예요. 사실상 똑같습니다. 이 2개 연립하면. 그래서 이거 네 같이 집단유전 하신 분들은 순식간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기출보단 쉬웠어요. 그렇게 느껴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3학년도나 22학년도보다는 훨씬 쉬웠습니다. 그리고 코돈추론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이제 논리 과정이나 풀어가는 과정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잘 풀어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디오렌제가 9평 이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월달, 6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9월 평가원 경영이에요. 9평 경영에서 원문자가 나온 게 지금 9평 플러스 거의 이제 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거의 논리가 흡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면 이게 마이너스 2죠. 그리고 이 녀석도 마이너스 2인데 그 치원 돌연변이가 일어나더라도 이 녀석은 0 돌연변이기 때문에 똑같이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에서 어떻게 프레임 시프트를 구성해야 되는지가 왼쪽 오른쪽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마이너스 2가 일어난데 한 번 더 마이너스 2가 일어나면서 치원이 돌연변이가 4번 일어나요. 조금 더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로 훈련하셨으면 이 문제도 풀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고 쉬워요. 기출에 비해서는. 네, 22학년도나 23학년도에 비하면 많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한 요소까지가 이제 핵심 문제인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태도 영역이죠. 사실 이제 이런 유형이 나온 거는 이제 이건 제가 맞췄다가 아니라 이렇게 나올 게 예고가 되어 있었고요. 항상 이렇게 나왔고 잘 어떻게 끊어가냐에 이제 염기 서열을 어떻게 색출하냐의 문제인데 제 생각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에서 시간이 충분히 남았으면 노가다를 해서 풀리는 문제다. 이 문제는 이 문제가 관건이 아니고 다른 문제를 얼마나 빨리 주파했느냐가 관건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문제를 얼마나 빨리 주파해서 이 문제에서 염기 서열을 찾아서 끊어갔느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제 단독 해석, 비교 해석 어떻게 하고 말단에서 염기 서열을 어떻게 색출하느냐 차이인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으면 후달리죠. 그래서 아마 시간이 부족했으면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네, 10분 정도 남았으면 그냥 적당히 세가면서 풀어도 충분히 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시험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45 정도라고 이제 전후를 왔다 갔다를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중앙값이고요. 만약에 이제 44가 뜬다. 그럼 표본이 정말 낮아진 거고요. 정말 많이 낮아진 거고 40이나 43은 안 뜰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이제 그렇게 뜨진 않을 것 같고요. 47이 뜬다? 그래도 필수 시절보단 낮아요. 그래도 필수 시절보단 낮고 47이면 납득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47은 안 떴으면 하네요. 45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45가 이제 되게 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9월 평가원 때 생투가 최저 등급 컷이었는데 즉 이제 가장 표본이 낮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은 쉬웠으니까요. 그게 45였거든요. 그래서 45 정도가 되면 그래도 함께 하신 분들이 이제 잘 웃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